이거 자, 함수의 이제 연속 하면 되는데요. 되게 쉬워요. 자, 두 번째. 부담 없이 하면 됩니다. 함수의 연속인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거 뭐 하기 전에도 그냥 이것만 봐도 끝나요, 사실. 볼래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네 개 그림을 딱 줬어요. 맞죠? 여기 있는 이 점에서 A라는 점에서 이 중에서 A라는 점에서 연속한 놈을 딱 봐도 누굴 것 같아? 이게 연속한.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누구만 연속할 것 같아? A라는 점에서 연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연속이라는 게 뭔가 끊기지 않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딱 봐도 몇 번이에요? 1번이겠지. 안 그래? 이거 말고 얘네들 연속해 보여? 얘는 왜 연속이 안 되죠? 여기서 오다가 자, 이 길을 따라가려면 여기서 점프해서 가야 되잖아. 맞아? 약간 그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오다가 여기 자꾸 밟고 있어 가야 돼. 이러면 얘는 A라는 점에서 연속하다고 볼 수가 없지. 흐름이 끊겼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오다가 갈 데가 없어. 점프해서 가야 되네. 여기로 가다가 갈 데가 없어. 이리로 가야 되네. 얘네 그러는 결국은 얘네 다 이 중에서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오늘 배운 게 이게 다야. 그래서 자, 이 끝이야. 그래서 자, 근데 이제 봐봐. 되게 중요해. x는 a라는 점에서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내가 아까도 이렇게 표시했잖아.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이 A라고 이 순간에서의 연속이다 의미는 자, 뭐가 중요하냐? 1번. 일단은 x는 A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내려져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극한값도 정의 내려져야 된다. 극한값이 정의 내려진다는 게 이것도 정의 내려줘야 된다라는 건 존재해야 된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때 그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서로 모여야지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지만 뭐가 된다? 이 둘은 x는 a에서 뭐 한다? 연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시를 드린 봐봐. 너네가 한번 맞춰봐. 자, 얘는요,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얘 여기 맨 위에 그림 있잖아. 얘는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극한값이 정의 내리지가 않는 거죠. 이게 다 여기 A야. 싹 다. 여기 A라고 이렇게 볼게. 얘는 2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2번 때문에 안 되는 거죠. 2번이 불가하죠. 자, 얘는요. 뭐가 안 되는 거? 뭐 때문에 안 되는 건가? 극한값은 존재하죠. 함수값도 존재해요. 하지만 그 극한값 함수값이 안 되니까 3번 때문에 불가한 거죠. 얘는요. 아예 몇 번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함수값이 없는 거죠. 비어져 있긴 한데 뭐 함수값이 있지도 않아. 그래서 얘는 1번 때문에 불가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연속이라는 건 첫 번째 지금처럼 어떤 특정 이러한 점에서 연속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의 연속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뭐로 넘어가냐면 구간으로 확장하게 돼요. 구간. 자, 이 구간이라는 걸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구간을 봐봐. 우리가 맨날 이렇게 쓰기가 굉장히 귀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기가 굉장히 귀찮아요. 이런 식으로 쓰기가 귀찮다 보니까 이 구간을 좀 더 멋스럽게 표현하려고 자 무슨 구간을 쓰게 되냐면 이 구간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긴 닫힌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열린 구간이 있어요. 얘를 닫힌 구간이라 할게요. 딱 봐도 그치? 여기에 디귿 같아 보이니까 닫힌 구간.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를 자, 난 이거 무슨 가로야? 이거 중가로냐? 대가로냐? 이거 대가로는 아니 중가로인가? 이 중가로를 닫힌 구간이라 하고 이 소가로를 열린 구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렇게 쓰는 것도 귀찮다는 거야 수학에서. 그래서 이렇게를 바꿔 쓰면은 어떻게 쓰냐? 여기는 등호가 없고 등호가 없으니까 열린 구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A는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닫힌 구간으로 포함을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요? 똘똘한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 A 이상이다는 A보다 쭉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포함하되 오른쪽으로 쭉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무한대로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무한대로 표시하는데 이렇게 표시합니다. 왜 열린 구간을 해야 될까? 무한대라는 건 정이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정이 안 내려지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수2부터는 구간을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기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러면 이 구간을 왜 이렇게 쓰기까지도 하게 되냐면 이걸 통해서 자, 세 번째 어떻게 넘어가냐면 구간에서의 연속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 구간에서의 연속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뭐냐면 이 일정한 구간 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 연속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A라는 점에서부터 어디까지? B라는 점까지 이 존재하는 여기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은 이 구간 내 모든 점들이 뭐라는 거야? 연속이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또 돌려 말하면 연속한다는 건 끊기지 않는다는 얘기고 끊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걸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극한하고 우극한하고 함수값이 모두 모한 상태를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점에서부터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따졌다면 그걸 어디까지 확장하는 거야? 구간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러면 이걸 돌려 말하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자, 1부터 예를 들어서 뭐 자, 1부터 3까지 연속이다라고 나왔어요. 1부터 어디까지 연속이다? 3까지 연속이다 나왔어요. 자, 여기서는요 등호를 들어가면요 A, B 포함하는 거고 1, 3 하면 1, 3을 제외한 1부터 3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연속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자 연속이다 나왔는데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fx 값이 7이래. 그러면 f2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요 얼마겠어요? 당연히 아니 2라는 값이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연속한다며. 연속이라는 건 돌려 말하면 극한값이 함수값이 뭐하다는 얘기니까 같다는 얘기니까 극한값이 7이므로 함수값도 얼마일 수밖에 없다? 7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푸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꼭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연속의 성질이 중요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연속의 성질이 중요해요. 이 연속의 성질도 우리 극한값의 성질처럼 자 뭐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존재할 때 둘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것도 무조건 뭐한다 했죠? 존재한다 이렇게 외웠잖아. 이 연속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하냐? 자 만약에 x는 a에서 fx가 연속이고 x는 a에서 gx가 뭐하면 연속이면 fx와 gx를 더하고 빼고 곱한 것까지는 무조건 다 연속이에요. 그런데 fx 나누기 gx는 어떤 특정 조건 바로 모일 때 또 똑같은 얘기야. gx가 뭐가 아니라면 0이 아니고 맞아? x는 a에서예요. x는 a에서 자 그럼 ga가 뭐가 아니고 분모가 0이 되면 함수값이 0이 아니고
극한값도 뭐가 아니어야지만 극한값도 0이 아니어야지만 여기 있는 분모가 연속이 된다. 이게 바로 연속의 성질이야. 그래서 어쨌든 둘 다 A라는 점에서 연속이라 했을 때 덧셈, 뺄셈, 곱셈은 무조건 연속이고 나눗셈은 분모가 0이 아니거나 극한값도 0이 아니어야지만 연속이다. 이거를 암기합니다. 근데 뭐 극한값이랑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죠. 자, 얘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연속인 거예요. 아시겠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가 fx야, 여기가 이렇게 gx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둘 다 a야. 이 a라는 점은 다 연속이야. 그럼 당연히 f 더하기 g를 해봤자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연속 더하기 연속이니까 당연히 연속이 되겠죠. 이해 가니? 맞아? 왜 그러냐면 잘 들어봐. 왜 그러냐면 fx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보자. gx가 있는데 일단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거. 자, a의 우극한이라는 뜻이고요. 이건 a의 좌극한이라는 뜻이고 a의 함수값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애들은 자 얘가 연속이라 했기 때문에 알파라고 하자.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고 얘도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다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둘을 당연히 뭐 한 거랑 우극한을 봤을 때 fx 더하기 뭐에든 fx 더하기 gx를 해도 당연히 우극한끼리만 봐도 알파 플러스 베타고 그 다음 좌극한끼리만 봐도 알파 플러스 베타고 함수값끼리만 봐도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당연히 연속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해했어? 자, 그런데 내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다 이해했지? 알아듣다고 봐. 자, 근데 만약에 자 여기까지는 다 됐어. 근데 선생님 이거는 100% 그런 거고 자 질문 한번 들어갑니다. fx도 불연속이고 gx도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fx 더하기 gx는 무조건 불연속일까? 이 질문에 이제 시작하는 거야. 성우야, 네가 생각에는 이거 불연속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봐봐. 얘가 불연속이 되려면 이 중에 값이 다 다르면 불연속인 거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얘를 알파라 하고요. 여기 빼기 알파라 하고 얘 0이라 해보세요. 그럼 얘는 우극하는 알파고 막 자극하는 마이너스 알파고 함수값이 0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하니? 그럼 당연히 fx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 저처럼 많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fx 당연히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일 거 아니야. 그럼 gx 보세요. gx는 어때? 얘가 만약에 빼기 알파고 여기가 알파고 0이라고 쳐봐. 그럼 gx도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얘는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 다 다르니까 불연속이지. 근데 둘이 더해봐. 이 둘이 더해봐.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야? 우극한만 보자. 얘의 우극한은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얼마야? 0이죠. 얘의 자극한은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얼마지? 0이지. 맞아? 얘의 함수값도 얼마야?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0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 다 같아 안 같아? 같죠? 그러니까 연속이 될 수도 있다.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나 바로 이런 거죠. 좀 중요한 게 자 불연속이랑 불연속을 뭐 했을 때는 더했을 때는 뭐가 될 수도 있다고요. 얘는 연속일 수도 있고 또는 뭐일 수도 있어? 불연속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선생님처럼 지금 하나씩 확인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또 그래서 불연속 빼기 불연속도 그럴 수도 있고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도 그럴 수도 있고요. 아시겠어?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어 안 됐어? 근데 만약에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곱하기 상수는 어떨까? 근데 불연속 곱하기 상수는 자 불연속일까 연속일까? 불연속. 아니야. 상수가 0이면 연속되는 거죠. 상수값이 만약에 0이야. 맞아? 상수가 0이면 뭘 곱해든 간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다 0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이 상수가 모이면 상수가 0이면 네, 연속이 되는 거고 우리 창선이 말처럼 상수가 0이 아니잖아. 상수가 0이 아니면 불연속이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빠져봐야 되는 거고 얘는 무조건이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어? 일단 다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됐지? 그래서 1단락이 끝났어요. 그래서 일단 문제 풀어보고 똑같이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연속 곱하기 불연속 이런 건 어떻게? 그것도 몰라요. 자, 연속 곱하기 불연속도 예를 들어서 연속되는 게 0으로 연속해.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연속이 되는 거겠죠. 근데 연속이 0이 아닌 다른 숫자로 연속해. 맞아? 그러면 또 뭐가 되는 거야? 불연속이 되는 거야. 질문 잘했어요. 그래서 저런 나머지 것들, 연속하고 연속인 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뭐 해봐야 된다?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이죠. 찬선이가 딱 냄새 수트 처음 들어가지 않았나? 찬선아? 저번에 아니요. 그래도 냄새를 잘 맡네. 그래서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에요. 그게 아마 뒤에 있을 것이고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하기 전에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봐봐. 제가 1번 풀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1번, 2번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일단 1번 보자. 1번은 근데 눈으로도 풀 수 있지 않을까? 1번. 자 우리 1번에 1번이죠. 1번에 1번을 성우가 풀어보자. 얘 1번에 1번은 왜 불연속이냐 성우야? X는 3일도 비교시고. 그치. X 그럼 그 유식한 이용을 어떻게 해야 돼? 1번에 1번은 X가 3일 때 함수값이 그치?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얘는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선아 2번은 극한값이 없어. 그렇죠. 극한값이 정의되어 있지가 않죠. 얘는 극한값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3번은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달라서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얘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달라서지. 그 다음에 2번은 자 그래서 2번 보자. 그럼 너네 2번에 1번을 보면은 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 잘 봐. 내 얘기 잘 들어봐. 봐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0이 아닐 때를 정의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 갖고 푸는 거야? 극한값 갖고 푸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얘를 너네 그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그리라고 했어? 이미 분모가 0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얘는 약분을 하게 되면 x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 x 플러스 1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0일 때 비어지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비어져 있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라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0일 때 함수값이 0으로 정의 내려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엄밀히 말하면 fx가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는 x는 0에서 연속이겠어 불연속이겠어? 불연속이겠죠. 그치?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요. 원래 y는 x가 이런 그림인데 얘를 접어서 올린다고 해서 그래프가 끊겨요. 안 끊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는 거야. 이해 갔어? 자, 그 다음 넘어가자. 넘어가셔서 5번 볼게요. 5번 보시면 5번 보면은 루트 x 빼기 1이 연속인 구간을 구하래요. 근데 봐봐 이거 그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치? 그러면 1보다 크면 다 연속이겠지. 그림이 다 그려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면 돼? 답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표시하는 게 5번의 답. 그 다음에 6번 보자. 자 6번 보시면 fx가 x는 1에서 뭐 한대요? fx가 x는 1에서 연속한대요. 느낌 뭐지? 이미 연속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뭐 할 거다? 같을 거다. 이걸 푸는 거라고요. 그런데 얘는 그러면 1이 아니, 자 1에 가까이 간다는 건 1은 아닌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이 아닌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x-2분의 a 루트 x 플러스 b 이렇게 해줘서 리미트 x는 1 이렇게 써주시고 함수값 있을 때가 2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는 거라고. 자 그러면 앞에 1단원이랑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고 1단원이 또 어떠니? 야 이 극한 문제는 일단 선생님이 어떻게 하고 보라고 했어?
대입하라고 보라고 했는데 대입했더니 분모가 0이야. 분모가 0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수렴하려면 분자도 0이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가 얼마가 나오는 거고 a 더하기 b가 0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b 대신에 빼기 a를 뭐 하고 이렇게 집어넣으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위에가 a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에 루트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서 푸는 게 정상이지만 유리화를 해서 푸는 게 정상이지만 우리는 이미 목표를 알죠. 그래서 얘를 루트 x 빼기 1이기 때문에 얘를 x 빼기 1을 루트 x의 제곱 빼기 1로 보시면 루트 x 빼기 1, 루트 x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훨씬 더 빤데다 해서 이렇게 약분을 해주셔서 1 집어넣으면 이제 2분의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a가 2이므로 a는 얼마다? 4구나. a가 4니까 b는 얼마구나? 마이너스 4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조금은 더 낫다 이거죠. 자 넘어갑시다. 자 여기 넘어가시면 이제 9번으로 갈게요. 9번으로 가시잖아요. 9번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연속인 구간을 구하래요. 근데 다항함수잖아. 몇 차식이야? 4차 다항함수는 다항함수는 무조건 다 연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답을 표시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해준 게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란 뜻이야. 그다음 2번은 자 y는 얼마지? x 플러스 3분의 4잖아요. 얘는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이 빼기 3을 기준으로 해 점근선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 자 그럼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모일 때는 제외해줘야 돼. 빼기 3일 때는 불연속이니까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는 연속이고 그 다음에 빼기 3이구나. 빼기 3부터 시작을 해서 또 플러스 무한대까지 연속인데 이거를 이렇게 합집합으로 표시하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은 여기서 3 빼기 3 전까지 다 연속이고 3 빼기 3 이후로도 다 연속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 자 3번은 자 얘가 3번은 인수분해하면 x-1 x- 얼마? 2 그 다음에 얼마? 여기 x 플러스 1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분모가 0 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연속 나누기 연속이죠. 모든 것의 연속이고 모든 것의 연속이잖아. 다항함수는 다 연속이야. 밑에도 다항함수는 다 연속이라고. 그럼 연속 나누기 연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연속인데 그치?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분모가 모일 때는 제외시켜야 된다고. 0일 때는 제외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1하고 2일 때 이거 못 그려. 그림은 못 그려도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다고. 1하고 2일 때가 불연속인 거니까 어떻게 답이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언제까지? 1까지는 그 다음에 1부터 어디까지? 2까지는 연속이고 2부터 무한대까지 연속이긴 하지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집합으로 표시해주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 빼기라고 2일 때 1하고 2일 때만 불연속이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었습니까? 자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쉽죠? 다 나갔어. 이제 다 나갔어. 다 나갔고 자 아직 두 개만 하면 이제 끝나거든요. 하나는 최대 치수 정리랑 하나는 사인값 정리만 하면 끝나는데 문제는 이거야.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다음 2교시 때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좀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최대 치수 정리부터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하면 되는데 요거 설명하고 듣고 좀 쉬었다가 다음 교시 때 문제 풀면서 좀 어려운 것까지 같이 풀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문제 여러분 다 풀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날 온 거 다 끝내도록 한번 해보자고. 자, 최대치수 정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잘 봐. 주어진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무슨 단원이야? 연속 단원이지. 자, 주어진 구간에서 A부터 B까지 이 구간 내에서 연속할 때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할 때 닫힌 구간을 갖는데 닫힌 구간에서 뭐 할 때? 연속할 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여기 A라는 게 있었고 이 B라는 함수값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그래프가 끊기지 않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을 때 맞아? 이 안에는 반드시 최대값하고 무슨 값이 존재한다?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요. 존재한다. 그게 그냥 최대최소 정리야.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슨 말이냐면요. 자 봐봐.
이 안에 여기일 때가 분명시 최대가 되는 거고 여기일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연속이라는 게 없으면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연속할 때. 만약에 시작하기 여기고 끝이 여기라고 쳐봐. 니네 만약에 연속하지 않은 그래프를 내가 그린다고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어때? 이때가 분명히 최대인데 최대일 때 정확히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슨 함수일 때만 가능하나? 기본 전제 조건이 연속 함수일 때만 가능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업그레이드 형태로 가게 되면요. 자, 무슨 함수일 때, 연속 함수일 때 시작하는 점. 잘 봐. 이게 최대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면요.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연속 함수일 때는 시작하는 점. 그래서 뭐 하는 점? 시작점. 그다음 끝나는 점. 끝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가 꺾이는 부분도 있죠. 올라가다 내려오고 다시 내려가다 올라오는 꺾이는 지점들이 있지. 그래서 그걸 나중에 배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극값이라 하거든요. 극값. 이것들 중 네, 무슨 값과 무슨 값이 있다. 최소값하고 최소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단 그거는 무슨 함수일 때만 가능하다. 연속 함수일 때만 가능하다. 오케이? 이해했죠? 그렇게까지 나중에 흘러가요. 지금 당장은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이제 무슨 값 정리만 배우면 끝나냐면 우리 사이값 정리만 배우면 끝나는데요. 자, 이 사이값 정리라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뭔가 뭐의 사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어떤 구간 내에서 연속이 해야 됩니다. 연속이 돼요. 그래프가 중간에 끊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 시작하는 점하고 끝나는 점이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요. 이렇게 A라는 점에서 시작을 했고 B라는 점에서 네, 끝나요. 근데 얘네 중간에 뭐라는 거야? 연속이야. 근데 사이값 정리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렇게 뭔가가 있는 거야. 자, 이 뭔가가 있는데 이 뭔가는 바로 이런 거죠. 얘는 FA와 어디 사이에? FA하고 FB 사이에. FB 사이에 이런 K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K라고 할게요. 이렇게 K. 오케이, 물론 이것들이 순서는 바뀔 수 있겠죠. A가 더 클 수도 있고 FB가 더 작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fx가 K를 만족하는 이 사이에 있는 여기 FA겠죠. 여기가 FB겠죠. 이 Y값. 이 사이에 있는 K값을 만족하는 요 만나는 점. 요렇게 만나는 점이 맞아? 이거를 만족하는 거지. 이를 만족하는 X값이 그치? 교점이 생긴다는 거죠. 만족한다는 건 교점이 생기는 거야. 이 X값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A와 어디 사이에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예요. 근데 잘 봐, 니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니네 잘 봐. 여기서 여기까지 연속한다는 건 그래프가 끊기지 않게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러면 제일 간단한 그림이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럼 무조건 노란색 선 지나 안 지나? 한 번은 지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또한 끊기지 않게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도 그려도 돼요. 그럼 굉장히 노란색 선을 여러 번 지나 안 지나? 여러 번 지날 거 아니야. 근데 그 만나는 교점들이 그래봤자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 A와 B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고 맥시멈 엄청 많이 만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최소 몇 번은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다? 한 번은 지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해 가니? 자, 근데 고1 때 수학에서 요런 거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들어가야 돼? 이거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방정식이에요. 여기 있는 게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에 맞아? 근이 맞아? 여기서 실근이 결국은
이게 교점의 개수거든요. 이게 뭐야고요? 교점의 개수거든요. 이해가? 교점의 여기 실이 교점의 x좌표라고 해야 될까? 교점의 x좌표거든. 그래서 니네 잘 들어봐. 그리고 또 어떤 개념을 배웠어? 여기에다가 플러스 어떤 개념을 배웠냐면 어려운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가 무슨 문제로 풀린다는 걸 배웠지? 함수로 풀린다는 걸 배웠던 거 기억이 납니까? 그 1학기 때 1학기 기말이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단원의 핵심이 그거지. 2차 방정식 문제지만 2차 함수로 푸는 게 1학기 고1 1학기 기말고사의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자 이거를 또 업그레이드형을 시키면 이거를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냐면 자 fx는 0 이게 다른 말로 뭐지? fx는 0 이거의 근의 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y는 fx와 맞아? y는 0 이게 다른 말로 무슨 축이죠? 이게 x축이죠. 이 둘의 교점의 개수가 교점이 곧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이 곧 근이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럼 교점의 개수가 많으면 근의 개수가 되는 거고 교점의 x좌표가 근의 x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이 됨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응용이 되는 거냐면 마치 여기 보이는 이거 아까 K 그린 거 맞죠? 이 K를 무슨 축처럼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거야. 이게 Y가 0인 거잖아요. 이거를 무슨 축처럼 생각하겠다는 거야? X축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야. 맞아? 그러면 이 fx는 0인 게 실근이 존재하려면 무슨 말일까? 이 x축을 지나야 되는 거고, 그치? 그럼 이 x축을 지나려면 하면은 이 시작하는 점하고 끝나는 점에 뭐가 다르면 될까?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구호가 뭐 하면 된다는 거야? 다르면 된다는 거죠. 이해해?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실근이 적어도 하나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은 이렇게 되면 실근이 무조건 적어도 하나 생기는 거 아니야? 이해 갔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fx의 0에 있는 fx는 0의 근이 적어도 하나가 한 개 이상이 되려면 무슨 말이야? 이 시작하는 점하고 끝나는 점이 부호가 서로 뭐 해야 된다? 달라야 돼요. 이렇게 이 말이 이 말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이해했어?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다 한 거예요. 이 단어는 끝이야. 자, 그래서 설명이 끝났어. 끝났고 문제만 잠깐만 여기 있는 내가 요거 문제 마무리 11번 14번만 풀고요. 네, 나머지는 여러분 쉬었다가 니네가 풀도록 할게요. 자, 11번 봅시다. 11번 자, 12번을 풀어줘야 되겠네요. 12번을 볼게요. 자, 12번을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면 1번에 자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얼마가 있는데 4x 플러스 2가 있는데 구간 내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요. 얘는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구하라 이런 게 아니라 왜 여기 단원에 있겠니? 이 2차 함수가 무슨 함수이므로 연속 함수니까 이 단원에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가 지금 2인 거 알았으니까 그치? 그래서 당연히 빼기일 때나 3일 때 중에서 시작점일 때가 뭐가 되는 거고 네, 최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는 점, 그 극값이라고 했지. 이 극값일 때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최대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죠. 대입하는 건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도요. 왜 이 단원에 있냐면 2번도 너네 잘 봐봐. fx가 비록 자 상수함수 나누기 1차 함수니까 연속 나누기 연수니까 연속함수예요. 분모가 뭐일 때 제외하고 0일 때 제외하고 연속함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구간을 관찰하라고. 그러면 x가 빼기 1에서만 불연속이라는 건데 2부터 5 사이에는 빼기 1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2부터 5 사이에서는 이게 무조건 연속함수라는 거고 연속함수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니? 그래서 그냥 빼기 2하고 5 대입한 것 중에 유리함수라는 게 사실 증가 아니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2랑 5랑 대입하는 것 중에 둘 중에 큰 게 최대가 되는 거고 둘 중에 작은 게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 했어요 이제.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자 이제 사이값 정리거든요. 자 이제 14번을 풀게요. 제가 14번 풀고요. 네, 좀 쉬었다 합시다. 자 14번 풀면 1번에 자 2x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인 0이 있어요. 근데 그게 빼기 1부터 0까지 실근을 보기 저보다 난 실근을 가지도록 보여라 라는 건데 너네 봐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사실 이거예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얘는요 겁나 쉽다라는 거야. 왜 겁나 쉽냐면 방정식이지만 함수처럼 생각하라니까. 그래서 얘를 y로 생각하고 얘를 y로 생각하라고. 그러면 얘는 무슨 축이 되는 거고 얘는 x축이 되는 거고 얘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네 이 함수와 x축이 만난다는 건 x축을 반드시 지난다는 건데 빼기 1과 어디예요? 0 사이라고 했으니 자 이 함수 값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를 y는 fx를 한다면 자 f 빼기 1을 하라고. f 빼기 1을 하게 되면 빼기 1 집어넣으면요 빼기 2 빼기 1 더하기 1이어서 빼기 2가 나오니까 음수가 나오잖아. 근데 0을 집어넣으라고. 0 집어넣으면 양수가 나오죠. 1이니까 양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빼기 1일 때는 음수가 됐고 0일 때는 양수가 됐으니까 무조건 여기를 뭐 할 수밖에 없어. 지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푼다는 거야. 이해가? 그럼 내가 하나 또 질문해볼게. 만약에 니네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냥 빼기를 반대로 넘기시면 돼요. 어차피 방정식에서 양쪽에 이항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이해가?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 선생님 나는 존나 고집쟁이여서 이렇게 풀 거야 하실 거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빼기 1을 집어넣었을 때 맞아?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었을 때 빼기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얼마지 이러면? 빼기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은 0이거든요. 그럼 봐봐. 하나는 얘가 빼기 1이 되기 때문에 얘가 빼기 1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는 빼기 1보다 작은 데 있었고 하나는 빼기 1보다 큰 데 있으니까 저보다는 시근이 같겠죠. 이렇게 푸셔도 무방해. 근데 되도록이면 한쪽을 뭐를 만드는 게 좋다? 0을 만드는 게 좋다. 얘도 똑같은 거야. 얘도 함수를 하나의 fx라고 생각하시고 얘를 x축이라 생각한다면 빼기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1 더하기 1 더하기 7 더하기 1이어서 이거 양수죠. f 빼기 1은 양수가 나오는 거고 f1은 해보면 알겠죠.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빼기가 1 사이에 부호가 바뀌었다는 무슨 축을 지날 수밖에 없어. x축을 지날 수밖에 없다.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조건 한 번은 지난다. 그 얘기예요. 됐지? 자, 다 쉬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자, 우리 10분간 휴식을 한 후 일단 유제를 풀 거고요. 유제를 다 끝내면 연습 문제까지 다 할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뭐 지금 설명 들은 건 쉬운데 뒤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네, 저거까지 오늘 다 하는 걸 목표로 삼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을 배우도록 할 거예요.